연일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뉴스 기사들, 그리고 아마 신문이나 이런 언론 매체의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과연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 주택가격이 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최근에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하고 2021년 들어서 이제 주택가격 상승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주택가격은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고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신문기사를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신문기사의 내용을 본다면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값의 평균이 이제 12억에 육박을 했다고 해요.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1억 5천만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굉장히 뭐 10%에 가까운 가격 상승 여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강남권 14억, 강북권 9억 5천만 원을 이제 돌파했고, 전세로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세가 이제 안 꺾일 거라는 이런 기사인데요.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의 추이입니다. 이 자료는 KB국민은행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나타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의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 추이를 보이고 있어요. 이 2018년 이전의 시장을 둘러보게 된다면 이제 2008년 10년을 더 앞서서 가게 된다면 2008년까지 이제 급속도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다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2008년도부터 이제 조정기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2008년도부터 조정기를 겪으면서 이제 2010년도, 12년도, 14년도가 지나가면서 제가 봤을 때는 2014년도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미분양 물량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 이제 주택 가격의 상승기로 들어서는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16년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부동산의 청약 경쟁률이 아주 치열하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론. 그리고 저도 그때 당시에 분양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집중하지 않는 시기였고, 미분양 물량도 덜어 있었었고, 그리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도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이제 침체기를 이제 겪으면서 부동산에 대한 안 좋은 기사들이 그 도배를 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있어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사들이 도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빨리 사야 되겠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때 2012년도가 지나면서 이렇게 안 좋은 기사들이 도배를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은 끝났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 이후에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기미를 보였고요. 여기 그래프에서도 보시는 거와 같이 2018년, 이때도 제가 분양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2018년도를 지나면서 이제 지금 현재에 있는 11억 9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가격 상승 여력을 보이게 되죠. 거의 급등이라고 할 만큼 이제 1년 사이에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고, 그 전에도 큰 폭으로 가격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와 플러스 투자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갖게 됐던 시기였고, 이때 당시가 이제 유튜브 같은 이런 방송 매체들을, 개인 방송들을 통해 가지고도 이런 숨겨져 있던 정보들이 많이 오픈되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2019년도에 제가 유튜브를 이제 시작할 때 어떤 부분의 영상들을 주로 다루었냐면 대출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생각들, 그리고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 아파트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큰 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경쟁도 그렇게 많이 치열하지 않았고, 청약 전략을 잘 쓰게 된다면은 충분히 신도시의 그런 분양 물량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2019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저희 재테크 마인드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오픈을 해드리면서 대출에 대한 비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렸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출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의 시점들은 계속 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택가격이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고 공급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제책들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는 당연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얘기한 대로 무주택자분들한테는 그런 대출의 기회들을 좀 열어줘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인 거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집값이 너무나 많이 큰 폭으로 더 상승하게 된다면 정말 이 통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이제 대출에 대한 한도 축소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은 이렇게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택 공급 물량이 적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시점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3명이 모이면 한 2명이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죠. 7명이 모이면 4명 이상이 부동산 얘기를 할 정도로 부동산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팩트적인 부분을 본다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올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고 그런 개연성이 있다. 다만 지금 현재 단기간 1, 2년 안에 이런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이 된다, 하락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주택 공급 물량이 많아지는 시점, 그 시점에 오게 된다면 아마 이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대출의 규제가 지금 강하게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대출의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이 된다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매수 타이밍이 언제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가 그 매수 타이밍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동산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만 완화가 되는 시점이 언제일지를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고 그러한 시그널,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면, 그런 정부에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점이 온다면 그런 시점이 내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점이다 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매매 가격이 지금 별로 안 와닿는데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서울경제 자료인데요. 지금 매매가가 얼마나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본다면 서초에 40억 원을 뚫자 송파가 25억, 마포가 20억, 이렇게 집값이 계속해서 연쇄해가지고 전 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20억, 25억, 40억이지 이 1억이라고 한 돈도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성배야, 내가 어떠한 그 뉴스 기사를 봤는데 사람들이 1억을 만지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단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그만큼 1억이라고 하는 돈 자체가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서울의 주택가격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강남권의 서초 같은 경우에 40억 원을 뚫었다고 하고요. 송파 25억 원, 마포도 20억 원을 뚫었다고 해요. 이 마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예전 집값은 당연히 쌌겠죠. 그때는 7억, 8억만 줘도 마포의 집값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넘사벽의 금액들이 책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초뿐만이 아니라 이제 강동이나 마포 등 6개의 자치구가 전용 84제곱미터의 지역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강남을 옥죄니까 그 주변의 풍선 효과로 비규제 지역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비규제 지역이 없다 싶을 정도로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이 되다 보니까 다시 강남권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강남의 핵심적인 지역의 아파트를 내가 갖고 싶어서 이 아파트를 살려고 했는데 규제가 너무 강하고 15억이 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출도 나오지 않고 현금을 가지고 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 실수요자들이 이제 대출을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강남권이 아닌 비강남권인 이제 서울의 외곽,
아니면은 수도권의 핵심 지역들, 이런 지역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런 주변에 있는 지역들마저도 이제 규제가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강남이나 주변에 있는 지역이나 이제 규제가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출의 규제, 그리고 한도 축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다시 탄력성을 받으면서 높은 가격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가격들을 보면은 최고가 경신된 그런 가격들이 뭐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 42억 원, 그리고 고덕 그라시온 같은 경우 강동구에 18억 9천만 원, 레미안 크레시티 같은 경우에 17억 원, 그리고 레미안 마포 리버웰 같은 경우에 22억,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많은 신고가들을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 9월에 이 실거래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해가지고 신고가를 뚫으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올리는 영상에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호가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호가를 믿으려고 하지 않죠. 뻥튀기 호가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얘기하고 있고, 저 역시도 이런 뻥튀기 호가를 통해 가지고 매수하는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영상들을 최근에 제가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뻥튀기 호가가 아닌 실질적인 호가의 가격들이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으면서 호가가 매매가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오름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 오른 주택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을 경험해 봤더니 저 역시도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좀 싼 가격의 주택을 상급지로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급지의 주택들을 더 매수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아요. 아마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감 이외에 취득세나 중과세에 대한 부분들, 양도세, 중과세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주택에 대한 투자보다는 비주택에 대한 그런 대출이 많이 나온 상품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서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이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내가 다시 상급지의 주택들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택 가격들이 만약에 조정을 받거나 떨어지게 되는 국면이 오게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주택자분들은 매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지만은 실제로 매수를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보다는 두려움을 갖고 계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거예요. 이런 최고가 매수 우위 시장에서, 매도 우위 시장에서 최고가를 받아주면서까지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주택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자금 마련을 해가지고 여력이 되고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가격이 오르고 지우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 많이 내렸다, 언제 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면서 주택가격은 물가 상승률만큼의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이 주택 같은 경우에 내가 실수요 여건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이렇게 높은 호가를 내가 무리해서 받으면서까지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가격이 조정되는 시점에 오게 된다면 이 조정되는 시점에서 다주택자 분들이 1차적으로 아마 매수를 할 겁니다. 만약에 미분양 물량들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대출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시점, 그리고 주택 가격이 하염없이 떨어질 거라는 공포감이 있을 때 다주택자 분들은 일정 시점이 됐을 때 그런 물건들, 그런 주택들을 매수할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런 시점이 왔을 때 무주택자 분들은 정작 매수를 하지 못하고 기다리게 될 겁니다. 기다리다가 또 그 타이밍을 잃어버리고 올라가는 타이밍을 보면서 그때 샀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들을 또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택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러면 무주택자 분들은 누구라도 다 주택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이 주택을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건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오른
그 주택 가격을 보면서 저 역시도 두려워요.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비주택 같은 경우에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아파텔, 지식산업센터, 뭐 그 장기 임대, 뭐 이런 것들, 민간 임대 같은 것들을 뭐 보면서 저 역시도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냐면 이 주택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최고가는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이 생각들을 제가 늘 20년 동안 한 것 같아요. 20년 동안 지금이 가장 비싼 타이밍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늘 했거든요. 근데 여지없이 20년의 시간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은 여지없이 이 생각들을 모두 박살내고 주택 가격은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인구 감소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면서 옛날에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인구가 줄고 뭐 있다고 하고 얘기를 하는데 출산율이 저하고, 그러면 2020년 작년에 주택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오른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인구나 또는 주택 가격의 수급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주택 가격은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심리에 대한 요인도 크다는 거예요.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많은 심리가 위축되고 주택 공급 물량들이 축소되고 전세 물량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물량들이 한정되면서 주택 가격이 2020년에부터 2021년까지 정말 드라마틱하게 계속 상승을 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따른 패착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단순하게 수급에 대해서만 결정이 된다? 물론 큰 요인을 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기본적으로 가장 큰 요인이 되지만 꼭 수급에 의해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급이 뭐 공급이 아주 많고 수요가 작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만약에 양도세 면제라든가 세금의 혜택들을 강하게 부여하면은 없던 수요들이 또 생성되게 돼요. 다주택자분들이 더 많이 살려고 하는 수요층으로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 정책이라든가 세금, 그리고 수요 공급, 심리, 이런 것들을 모두 기반으로 했을 때 이 주택 가격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큰 폭으로 오를 수도 있어요. 다만 그런 정책들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했을 때 그 단서 조항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주택 가격을 예측하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 정책을 예측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런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수급에 따라서만 주택 가격을 만약에 예측한다면은 얼마든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 요인들, 그리고 대권에 대한 여건이나 야권, 어느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동산의 정책들이 전반적으로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향방을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정권에서 봤을 때는 주택 가격이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많은 분들의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 생각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축이 되고 이렇게 많이 오르는 주택 가격을 보면서 하루라도 빨리 연끌해서 사야 된다고 느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러한 시점들이 오게 되면서 너무나 무분별하게 투자를 하거나 주택수를 늘리거나 하신 분들은 지금 대출에 대한 강한 압박이나 규제를 받게 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안정적인 부동산 재테크를 해야 된다. 만약에 안정적인 부동산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대출의 규제 뭐 이런 것들 전혀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리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그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에 지금 감정가 대비해가지고 시세 대비해가지고 잔금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분양가로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감정가 대비해가지고 분양이 나올 거라고 예측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양가로 하면서 자금에 대한 계획들이 틀어지게 됐고,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무주택자분들이라는 거예요. 무주택자분들이 이제 청약을 통해 가지고 투기를 한 게 아니라 청약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했으면 이제 잔금까지는 잘 치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대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추후에 또 다른 영상들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현재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너무 두려워하고 이 신고
행복가를 계속 받아줄 필요는 없겠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살아야 될 집이 필요하고 내가 자금 마련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지역의 아파트를 눈여겨보시고 이 뻥튀기 호가가 아닌 적정한 가격 그리고 조정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내 집 마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는 분들 그리고 특별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 청약의 조건들을 잘 공부하시고 준비하셔가지고 기회를 잘 살리시는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추후에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게 되는 시점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런 조정들을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면서 소비 지출하시면서 청약에 지속적으로 계속 도전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것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공유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끊임없이 부동산에서 이 시장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동산 시장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부동산 안에서 이 상승이 됐던 하락이 됐던 대출이 많이 나오건 많이 나오지 않건 이 시장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나올 수 있는 기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포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